안녕하세요. 가정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40대 남자입니다. 조금 늦게 인연을 만나서 이제야 새신랑이 됐네요. 제 사연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적 같은 운명과 숙성됐던 복수 이야기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재밌게 적어볼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답니다. 9살까지 아무도 입양해주지 않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봉사활동하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입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현아, 아줌마 아들 할래? 네? 아줌마 아들이요? 아줌만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지 않아요? 자녀는 없고 결혼했었는데 아줌마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그래서 아줌마는 혼자야. 아, 정말요? 아줌마 많이 슬펐겠어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매주 여기 와서 다현이랑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아주 즐거워. 그리고 다현이 볼 때마다 꼭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다현이를 아들로 키우고 싶네. 아줌마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다현이가 아줌마를 엄마로 여겨줄 수 있다면 엄마가 되고 싶어. 네, 좋아요. 저 아줌마 아들 되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세요.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될게요. 다현아, 넌 충분히 착한 아이야. 아줌마 얘기 잘 들어주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같이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러 가자. 매주 봉사활동을 오던 아주머니가 저를 입양해 주셔서 9살에 처음으로 가족이자 엄마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작은 집에 살고 계셨고 파출부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만화를 보면서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는 주인집에 말도 없이 놀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떤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넌 누구니? 저는 최다연입니다. 그래? 다연이가 이 집에 무슨 일로 왔을까?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하세요. 엄마 만나러 왔어요. 아, 김씨 아줌마 아들이구나.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다현이 자랑을 엄청 많이 하셨어. 정말요? 엄마가 제 자랑을 했어요? 저기 아줌마가 이 집 주인이세요? 아니, 나도 여기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와. 안에 들어가서 엄마 만나자.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에 들어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다현아,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엄마랑 시장 갔다가 오면서 알려줬잖아. 여기서 일하신다고. 아, 그랬지? 그걸 기억하고 찾아왔구나. 아휴, 내 새끼. 엄마 보고 싶었구나. 혼자서 심심했지? 네, 조금요. 그래도 숙제 다 하고 왔어요. 그랬구나. 우리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잘하네. 엄마가 간식 좀 해줄게. 이리 들어와. 엄마와 아주머니의 사랑이 깃든 눈빛을 받으며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집주인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아주머니는 큰일이 났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집주인 부부가 절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웃기네? 파출부 주제에 감히 내 집에 자식놈을 데리고 와? 김씨 아줌마, 애 하나 입양했다더니 사는 게 즐겁나 봐? 하도 즐거워서 착각을 심하게 한 모양이지? 여기가 네 집이니?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찾아왔어요. 얌전히 있다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애한테 냄새 난다. 코가 썩겠네. 야, 김씨, 그냥 지금 데리고 나가.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집에 누굴 데리고 오면 그땐 잘라버릴 줄 알아. 당장 나가.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엄마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셨고 제 손을 잡고 곧장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저 때문에 곤경에 처하셨으니 눈치가 심하게 보였죠. 그런데 엄마는 배시시 웃으시며 괜찮다고 잘했다고 하셨고 다만 주인집에 찾아오는 건 자제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주인집에 가지 않았고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와 같이 일하시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절 귀엽게 봐주셨는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다현아, 아줌마 왔다.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은 주말이라 일이 일찍 끝났어. 아줌마가 다현이 보고 싶어서 놀러 왔는데 괜찮지? 네, 아줌마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가족들이랑 놀지 않고 절 보러 오셨어요? 가족? 아줌마는 가족이 멀리 있어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저는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나가서 딱지치기 할래요? 엄마랑 셋이서 같이 딱지치고 놀아요. 딱지치기? 그래, 재밌겠다. 어서 나가서 놀자. 엄마와 아줌마, 저는 딱지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줌마는 주말마다 꼭 저희 집에 오셔서 놀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입양이 되고 나서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성장해서 꼭 효도를 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췌장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보러 갔는데 많이 아픈 엄마는 저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못했어요. 처음 생긴 가족인데 이런 시련이 찾아와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답니다. 엄마는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서 한동안 아주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다현아, 여기가 다현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아줌마는 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편하게 지내겠어요. 얌전하게 말 잘 들으면서 지낼게요. 아이고야, 우리 다현이가 눈치를 많이 보네. 에휴, 이 어린 것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다현아, 우리 이렇게 하자. 아줌마랑 다현이는 깐부가 되는 거야, 깐부. 깐부요? 깐풍기는 아는데 깐부는 처음 들어봐요. 깐부는 먹는 게 아니라 친구라는 뜻이야. 친한 친구. 아줌마는 다현이랑 깐부가 되고 싶어. 저도요. 아줌마는 엄마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깐부예요, 깐부. 그래, 깐부. 그럼 깐부 집에 왔으니까 편하게 지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잠이 안 오고 무서우면 이 깐부 불러. 네, 깐부. 아주머니는 저에게 깐부가 되어줬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셨어요. 같이 엄마가 계신 병원에 가기도 했는데 엄마는 시름시름 앓고 계셨고 얼굴과 온 몸에 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라버리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네요. 엄마는 얼마 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깐부가 말하길 하느님이 천사가 필요해서 엄마를 데리고 간 거라고 해서 덜 슬퍼했던 것 같아요. 하늘의 천사가 됐으니 놓아드리고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 깨달아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깐부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다현 깐부,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그래도 돼요? 그럼 당연히 되지. 우린 깐부잖아. 아줌마가 엄마보다 더 잘할 순 없지만 우리 다현이를 잘 키워줄게. 깐부 고마워요. 보육원에 다시 돌아갈까봐 무서웠는데 절 받아줘서 고마워요. 깐부는 저를 입양한 건 아니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어린이 되는 거였어요. 사회복지사가 자주 와서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엄마를 잃고 깐부와 둘이서 지내게 됐는데 깐부의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남편분과 딸이 있는데 이혼을 하면서 딸을 못 보고 살게 됐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깐부의 시댁에서 많이 괴롭혀서 이혼을 하고 홀로 살게 되셨답니다. 깐부는 제가 심심해할까봐 자신이 일하는 주인집에 저를 자주 불렀어요. 깐부,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 오시면 또 혼나지 않을까요? 다연아, 오늘 주인집 부부는 늦게 올 거야. 모임에 나갔거든. 그러니까 얼른 고기 먹자. 저에게 비싼 한우를 구워주셔서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날 고기를 진짜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던 주인집 부부가 일찍 들어와서 저희 둘이 한우를 구워 먹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씨 아줌마? 지금 장난해? 여기가 애들 놀이터야? 내가 얘 데리고 오지 말랬지? 김씨가 돼지고 보육원에 간 줄 알았더니 오씨 아줌마가 파통을 받은 거야? 아이 사모님, 제가 당분간 보호자로 돌보기로 했어요. 그럼 네 집에서나 볼 것이지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꼬질꼬질한 게 냄새가 아직도 역겹네. 그지처럼 우리 먹을 고기를 둘이 다 처먹은 거야? 죄송합니다. 고기는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왜 내 집에서 일하는 식모들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걸까? 오씨 아줌마, 이리 와봐. 네, 사모님. 깐부가 사모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따귀를 세게 날리더군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거지 같은 짓 벌이면 진짜 거지가 될 줄 알아. 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깐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깐부, 우리 그만 집으로 가야겠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깐부끼린 사과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자, 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 깐부가 저 때문에 혼이 난 것이 마음에 걸려 눈치를 봤는데 그걸 알아챈 깐부가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좋은 분이 저를 길러주시니 좋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엄마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죠. 어느 날 아침에 저는 학교에 가고 깐부는 주인집에 출근하는데 깐부의 얼굴이 많이 어두웠어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난 거죠. 깐부,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나랑 같이 가요. 학교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병원 들렸다가 하루 쉬세요. 아니야, 겨우 감기 가지고 일을 쉬면 쓰겠나. 난 괜찮으니까. 깐부는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 걱정되는데. 괜찮아. 이 깐부는 튼튼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병원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내내 깐부가 걱정돼서 공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과 후 약국에 들러 몸살 감기약을 사들고 깐부가 있는 주인집 대저택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주인집 부부는 없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깐부가 약을 먹고 소파에 반쯤 누웠어요. 몸이 아파도 기분은 좋네. 깐부가 약까지 사다 주고 말이야. 깐부, 지금이라도 집에 가요. 주인집 부부는 어차피 늦게 온다면서요. 메모지에 아파서 퇴근한다고 써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긴 내 일터잖아. 우리 집이 아니니까 약속한 시간까진 일을 해야지. 다연아, 그만 먼저 집에 가 있어. 난 할 일이 남았으니 저녁에 들어갈게.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깐부,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일을 쉬지 못하는 거죠? 뭐라고? 네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런 말을 하니? 그런 거 아니니까 어서 집에 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어. 심심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해도 좋고. 깐부를 모시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부부가 들어오더군요. 정말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또 내 집에 왔네? 또 뭘 훔쳐먹으러 기어들어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깐부가 많이 아파서요. 약을 사다 드렸어요. 깐부? 아주 꼴깍들을 떠네. 야, 우리 집 식모가 아프든 말든 넌 출입 금지야. 지난번에 알아듣게 오씨 아줌마 싸대기 날린 거 못 봤어? 또 갈겨줄까?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픈데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딨어요. 이놈 봐라. 어린 놈의 자식이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주인집 사모님은 제 따귀를 거세게 여러 대 날렸습니다. 그러자 깐부가 달려들어 사모님을 밀쳤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사모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직 어린애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손찌검을 하세요? 이 식모가 돌았나? 이것들이 쌍으로 까부네. 여보, 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 혼내줘야지. 그리고 쫓아내버리자고. 나도 더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둘 다 덤벼봐. 내 새끼 건든 이놈들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어. 깐부는 집주인 부부에게 똑같이 팔을 휘두르며 면상을 갈겼습니다. 사모님이 손바닥을 높이 들자 깐부 앞으로 가서 대신 맞았어요. 타연아! 이런 못된 것들아! 내 새끼 얼굴에 손대지 말랬지? 너희 오늘 돼지일 줄 알아! 저와 깐부는 서로를 막아주면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맞은 만큼 돌려줬죠. 결국엔 깐부는 그날로 해고당하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깐부 죄송해요. 저는 말썽만 부리네요. 아니야. 아까 다현이 네가 약을 사들고 날 찾아와서 고마웠고 주인집 부부가 공격할 때 막아줘서 감동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도 주인집 부부한테 혼났었잖아요. 난 짐이 되는 존재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현이 너는 선물 같은 존재야. 이 깐부가 너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야. 오늘 일자리에서 잘렸지만 기분은 아주 좋다. 깐부, 힘들면 절 다시 보육원에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도 깐부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게 온 선물을 다시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깐부는 끝까지 저를 책임지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길 기대했답니다. 깐부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이가 50대였는데 식당이나 공장에 자리가 없다며 연신 거부당했어요. 다른 파출부 자리를 알아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달간 깐부는 불러주는 식당에 하루 일하고 오는 식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했어요. 조금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깐부와 지내는 건 행복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간 저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답니다. 공부도 웬만큼 해서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하루는 성적표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해서 깐부에게 달려가 자랑했습니다. 깐부,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처음으로 1등 했다고요? 아이고, 다현이 최고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아이인데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나 싶다. 다현아, 너 입양해줄 부자 부모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요즘은 미국에서도 입양을 많이 한다더라. 넌 호적상 고아인 상태니까 가능할 거다. 그리고 아마 너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애는 금세 입양될 거야. 사회복지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깐부,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내가 공부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깐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라고요. 만약 깐부 없는 곳에 살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요. 깐부가 끝까지 날 책임져 주세요. 힘드시면 나도 도울게요. 알바 구해서 보탬이 되어드릴게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고맙다, 다현아. 근데 알바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흘려듣지 말고. 괜히 고생할 생각하지 마. 나 아직 젊어서 얼마든지 일자리 구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요즘 불경기라 자리가 없는 거니까 당분간은 일당 자리만 나오면 나가는 거야. 아무튼 걱정하지 마라. 네, 깐부. 그럼 저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도 널 위해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고 열심히 살아보마. 우리 둘 다 화이팅!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계속 함께 지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세월이 조금 흘러 중학교 2학년 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제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왔더니 밥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깐부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지 집에 한우를 잔뜩 사오셨습니다.
깐부, 이게 다 뭐예요? 소고기랑 동그랑땡, 소시지까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다현아, 그동안 김치만 먹느라 질렸었지? 일자리는 곧 생길 것 같아. 아주 좋은 곳으로 말이야. 그럼 아직 취직 전인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걸 사오셨어요? 아이, 그런 건 묻지 마. 다현아, 너무 어른스러워도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애들처럼 많이 먹으면 돼. 자, 어서 먹자. 깐부는 잘 먹지 않고 제가 먹는 것만 구경했어요. 그래서 잘 익은 소고기를 깐부 입에 넣어드렸죠. 우리 깐부가 주니까 2배로 맛있네. 오늘 참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긴 한데 저만 먹는 것 같아요. 좀 드세요, 깐부. 아니다. 난 다현이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깐부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이 먹는 것을 바라보며 큰 즐거움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를 때쯤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깐부가 문을 열어주자 마트 주인과 경찰관 2명이 서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이미 경찰관이 깐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성남 씨,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트에서 한우와 많은 음식 재료를 훔치셨죠? 네, 죄송합니다. 마트 주인은 깐부를 향해 침을 튀겨가며 비난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훔쳐서 처먹을 땐 좋았지? 집에서 아주 파티를 했네. 근데 난 합의 따윈 하지 않을 거니까 감옥살이할 각오해라, 이 도둑년아! 깐부는 제 배를 채우게 했다고 마트에서 음식을 훔쳐온 거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깐부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깐부의 뒤를 따라 달려갔는데 경찰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거 나요. 깐부를 죄가 없어요. 저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갈 거면 날 잡아가요. 이 녀석아. 친엄마도 아니라며? 아무튼 이 여자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갈 거다. 이런 것들을 봐서 좋을 거 없으니 당장 들어가. 안 돼요. 잠깐만요. 깐부랑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깐부! 제 외침에 깐부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현아, 미안하다. 이 아줌마가 나쁜 짓을 했다. 이젠 내가 더는 널 키우지 못할 것 같아.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해. 깐부, 왜 그랬어요? 난 고기 같은 거 안 먹어도 상관없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깐부, 내가 찾아갈게요. 면회 갈 테니까 다시 만나요. 미안하다, 다현아. 나 찾아오지 마. 감옥은 올 곳이 못 되니까 오면 안 돼. 그리고 살 곳은 걱정하지 마. 사회복지사를 따라 보육원으로 돌아가. 거기가 나랑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싫어요. 난 깐부 기다릴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깐부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요. 미안해, 다현아. 그만 너의 자리로 돌아가. 깐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읊조리며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곤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어느 교도소인지 알아내서 면회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깐부는 면회를 거부했어요. 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여러 번 찾아가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깐부의 집은 월세가 밀려 정리되었고 저는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깐부를 찾아가는 것보다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당장 경제활동을 시작했답니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주유소에서 숙식하며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많이 해서 제 또래의 어린애들이 일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일을 했더니 금세 18살이 됐어요. 돈을 벌어 방도 마련하고 돈도 좀 모았어요. 시간이 되면 공부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놨답니다. 20살에는 기술 자격증을 따서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어요. 적은 월급이지만 혼자 살기에 나쁘지 않아서 3년을 한 공장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꿈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람 살리는 의사가 나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사명감 있게 일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답니다.
의사,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정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유일한 꿈이 생겼으니 도전장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일부터 때려치우고 골방에 앉아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해됐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능 시험 날, 제가 예상한 점수보다 높게 나왔고 의대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거라 생각하고 반드시 의사가 되어 텔레비전에서 본 그 의사처럼 사명감 있게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대학과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새 제 얼굴에 주름까지 자리 잡혀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 아직은 청춘이었어요.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연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또 응급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의 근무지는 대학병원 응급실이어서 정말 바쁘게 환자들을 살리고 돌봤습니다. 새벽마다 구급차에 실려오는 환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좋은 결과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긴 했습니다. 위중한 상태로 오셔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환자들도 있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어요. 제 몸을 갈아가며 일했더니 과로 때문에 자주 링거를 맞기도 했네요. 30 후반이 된 저는 어느새 흰머리도 나고 있었고 피로 때문에 안색도 많이 흑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훌륭해서 편한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응급 환자들에게 모든 조치를 하고 잠시 비상계단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시 명상하듯 눈을 붙이는 시간이 있어야 버틸 수 있으니 종종 비상계단에서 홀로 휴식을 취했죠. 그런데 언제나 그러하듯 호출이 와서 5분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 입구에서 바람을 쐬며 잠을 쫓고 있었는데 웬 초등학생이 할머니를 업고 땀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니? 얼른 들어와.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소녀는 울면서 부탁했고 저는 바로 침대에 눕혀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뛰지 않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행했어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죠. 선생님, 우리 깐부 좀 살려주세요. 깐부. 그 말을 듣고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이윽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소년에게 어떻게 쓰러졌는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뇌출혈로 예상되어 바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호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간 지 한참 뒤에 무사히 병실로 옮겨졌어요. 이틀 뒤 의식을 찾았을 때 소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무사한 할머니를 멀리서 보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오성남 환자님, 이제 괜찮으세요? 깐부? 타연이 맞지? 절 알아보시겠어요? 아이 그럼 내 첫 깐부를 어떻게 잊겠냐? 타연아, 너 의사 선생님이 된 거야? 아이고 훌륭하게 컸네. 내가 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 경찰한테 잡혀갈 때지? 기억하시네요. 그럼 제가 면회하러 갔을 때 거부하셨던 것도 기억하시겠네요? 아, 그때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널 볼 용기가 없었어. 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없었으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깐부가 그렇게 된 건 모두 저 때문이었어요. 이제라도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깐부끼린 사과하는 거 아니라고 일러주지 않았느냐? 깐부가 깨어나고 대화 몇 마디를 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깐부,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제가 의사가 된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현아, 잘 커줘서 고맙다. 못난 깐부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훌륭하게 커줘서 정말 고맙다. 이리 와서 내 손 좀 잡아주렴. 깐부에게 다가가 손을 잡지 않고 몸을 낮춰서 깐부를 안아드렸습니다. 깐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다현이 네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다.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깐부인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깐부, 고맙다. 아이, 그만 울고 저기 내 다른 깐부랑 인사 좀 해줄래? 깐부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울고 있는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내 깐부의 깐부구나. 그럼 우리 둘이 깐부 사이가 되는 거네. 이름이 뭐니? 보람이요. 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깐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 우리 둘 다 할머니의 깐부잖아. 근데 보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할머니가 왜 쓰러졌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보렴. 제 질문에 깐부 소녀는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줬고, 저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깐부도 그동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두 다 들려줬습니다. 저는 깐부를 전적으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입원하고 몸이 나은 깐부를 모시고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모셔갔어요. 이야, 집 좋다, 다현아. 그동안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구나. 아우, 녀석 기특하네. 이 집에 사는 것과 의사가 된 것, 그리고 여태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게 된 건 모두 깐부 덕분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사람이 깐부라고요. 여긴 내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지내세요. 염치 없이 그래도 되려나. 내가 어릴 적 눈치 볼 때마다 깐부가 어떻게 해줬죠? 그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내마. 고맙다, 깐부. 그런데 보람이네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네, 보람이 모친이 깐부랑 같이 파출소로 일했다면서요? 그 집에서 그만 일하게 하고 저희 병원에 청소부로 일자리를 줬어요. 월급도 훨씬 많고 복지도 좋아요. 그리고 보람이 모자가 살만한 집도 얻어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어? 너무 많이 베푼 거 아니니? 그게 다 깐부한테 배운 거예요. 나중에 보람이 모친이 사정되고 여유가 있으면 갚으라고 했어요. 그래, 고맙다. 깐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깐부를 쓰러지게 한 그 인간들을 만나러 가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집에? 무슨 복수라도 하려고? 난 괜찮으니까 잊어버려. 아니요, 꼭 가서 따져야겠어요. 왜 깐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 들어야겠어요. 저는 바득바득 우겨서 깐부가 일하던 주인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깐부를 보고 대문을 열어줘서 저도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왔었지만 여전히 정이 가지 않는 집이었어요. 깐부는 감옥에 다녀와서 오갈 곳이 없어 전에 잘렸던 주인집에 가서 사정해 숙식하며 파출부로 일해왔어요. 그 집에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쓰러진 것이고 전 그걸 따지려고 온 것이었죠. 집안에 들어가자 예전에 깐부와 제 따귀를 날렸던 사모님과 사장님이 나란히 서서 깐부를 째려보더군요. 아줌마, 몇 달 동안 쉬었다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이미 다른 파출부 구했거든? 전 깐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두 분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누구더라? 나 치익는데. 아저씨 누구야? 여기 계신 할머니의 깐부요. 어릴 적 이 집에서 고기 먹다가 귀싸대기 맞았던 절 입양해주신 엄마도 여기서 일했었죠. 아, 기억난다. 그 냄새나던 그 집 꼬맹이? 하하하하,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런데 때깔이 아직도 흑하네. 너 어디 아프냐?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안 그래도 매일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이거든요. 뭐? 의사? 그 집 꼬맹이가 닥터가 됐다고?
이거 완전 기적이네. 고아였던 놈이 입양돼서 애미 돼져서 저 파출부가 걷어 키웠고, 파출부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고 어디 가서 돼진 줄 알았는데 용케 살아남아서 닥터가 됐다. 이거 완전 영화 스토리네. 뭐 열심히 살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너 의사 된 거 자랑하러 여기까지 온 거냐? 야, 길에 치이는 게 의사인데 고작 그거 가지고 생색 내려고 온 거냐? 내가 당신들한테 자랑질이나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깐부한테 무슨 짓을 한지 다 들었어요. 전과자라는 이유로 엄청 괴롭혔다면서요. 숙식 제공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절반도 안 줬다면서요. 아니 그거야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준 거니까 그렇지. 우리 집에서 비싼 밥 처먹고 잠도 자고 씻고 똥 싸고 다 하는데 월급에서 차감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거 따지러 온 거니? 네. 그건 말고도 내 깐부를 하루 종일 세워놓고 일 시킨 것도 있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잠 안 재우고 밤새 서서 보내게 했다면서요. 또 손찌검도 많이 했다던데. 당신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깐부한테 사과부터 하시죠. 그리고 보상 문제로 논의하고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더니 주인집 부부는 배를 잡고 웃더군요. 감히 너 따위가 사과를 요구하냐며 비웃더라고요. 꼴랑 닥터가 됐다고 지금 큰소리 치러 온 거냐? 야, 오갈 것 없는 전과자 걷어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인일 텐데 감히 사과를 요구해? 당신들이 내 깐부를 괴롭혀서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게 왜 우리 때문이야? 나이 처먹고 파출부 일을 하니 몸이 힘들어서 쓰러진 거지. 누가 파출부 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니? 오씨 아줌마, 지금 우리한테 뒤통수 치려고 이 자식을 데리고 온 거야? 제 깐부는 겁에 질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두 사람에게 경고했습니다. 사과해!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 고소할 거야! 처벌받기 싫으면 무릎 꿇고 사과해! 웃기는 놈일세?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그짓 꼬맹아? 고소하려거든 해봐. 끼키야 벌금 내면 그만일 테니까 해보라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보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고소할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벌받게 해줄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고 우릴 찾아와서 빌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파, 진짜 웃기는 놈이네. 야, 응급실에 짱 박혀서 일하는 의사 따위가 지금 기업인인 우리한테 겁주는 거니? 야, 네 병원 이사장이 우리랑 친한 건 아니? 너야말로 우리 발밑에서 사과하러 오게 될 거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오길 아주 잘한 것 같네. 각오가 더 단단해졌거든. 기대해라, 나쁜 인간들아.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그짓 꼬맹아. 그리고 오씨 아줌마, 우리한테 이런 짓을 벌였으니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두 부부의 말을 끝으로 저와 깐부는 대저택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하게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주인집 부부가 비싼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조사받았고 벌금 처분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민사로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예상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주인집에 찾아가 녹음한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떤 기업인지 대략 설명하고 입소문을 타게 만들었죠. 사람을 써서 인터넷 게시판 여러 곳에 글을 올렸고 주인집 부부의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인집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화장품 제조와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불매로 인해 1차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건 당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조금씩 갉아먹듯 길게 복수해 주기로 했어요. 저조한 판매에도 회사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바로 직원들의 고발을 부추기려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두 사람이 숨긴 죄가 있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퇴사할 결심을 한 직원들이 주인집 부부가 그림을 사며 탈세한다는 걸 알렸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 희롱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하나 둘 사람들을 모아서 고발장에 사인을 받아 제출했답니다. 그러자 몇 달 뒤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거기서 탈세를 모두 다 걸려버렸답니다. 환수될 금액이 회사를 팔아서도 다 갚지 못할 수준이라고 했어요. 결국 주인집 부부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국고 환수와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감옥은 피하게 되었는데 졸부인 두 사람은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으니 감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복수를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왔는데 둘 다 몰골이 장난 아니게 망가져 있었어요. 선생님,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고요.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당신은 그때... 맞아요.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놈입니다. 그지 꼬맹이라고요. 아유, 삐쩍 마른 걸 보니 고생이 많았나 보네요. 파산을 했는데도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게 그때 사과를 하셨어야죠. 내 깐부한테 사과하고 보상으로 해결하면 무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응급 환자로 왔으니 봐드릴게요. 내가 살면서 환자를 치료하기 싫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예외네요. 그냥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희 벌 받았잖아요. 회사, 집안 쫄딱 망해서 공장에서 이교대를 하면서 돈을 갚고 있다고요. 아무튼 저희는 벌 받았으니 빨리 좀 제 아내를 봐주십시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저는 진찰을 하고 단순 과로임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링거를 놔주라고 했습니다. 2시간 뒤 깨어난 사모님은 저와 눈을 마주치고는 하이에나 같은 더러운 인상을 쓰면서 달려들었어요. 이 쥐 같은 자식! 네가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어! 네 놈이 우리 회사 망하게 했지? 오, 아줌마!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아줌마 살려줬어요! 살리긴 왜 살려? 차라리 돼지게 놔두지 왜 다시 깨어나게 한 거야? 단순 과로로 쓰러진 거로 엄청 크게 따지네. 아줌마, 그냥 집에서 쉬었어도 될 뻔했어요. 괜히 병원비만 날리게 생겼네요. 링거 다 맞았으면 수납하고 집에 가세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놈을 가만두고 돌아갈 것 같냐? 오늘이 네 놈 재산 날이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 뺨을 내밀어 줄까요? 사모님이 제 뺨을 한 대 갈기자 간호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바로 체포해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합의할 생각인지 경찰들이 절 불러서 깐부와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감옥에 가는 게 싫었는지 사장님과 둘이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했어요. 아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 합의해 주시면 저 감옥 안 간대요. 요즘 손찌검 잘못하면 감옥 가요, 아줌마. 뭘 알고 덤비지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처해 주실 건가요? 합의금을 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뺨은 무사하니 나의 깐부 오성남님한테 무릎을 꿇고 지난 날들을 사과하세요. 만약 내 깐부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사모님은 형사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러자 두 부부가 제 깐부의 발밑에 머리를 박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싹싹 빌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오 여사님, 오 선생님, 저희가 과거에 괴롭혔던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게 그때 나한테 사과했다면 다현이가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후회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저희가 한 짓이 소문나서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바닥을 찍었고 탈세로 전 재산을 털려버렸어요.
처음부터 괴롭히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휴,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한 방에 끝나나? 아이, 사모님 됐습니다. 사과 받아줄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저는 깐부한테 왜 쉽게 용서해 주냐고 물었습니다. 깐부, 화끈하게 딱이라도 날려주세요. 다연아, 난 그런 짓 못한다. 옛날에는 이 두 사람이 너한테 손찌검을 해서 못 참고 싸운 적이 있지만 지금 너를 때리는 것도 아니니 뭐하러 손찌검을 하겠니? 난 이것들과 똑같은 인간 되기도 싫고 이 두 사람은 충분히 벌 받고 있잖냐. 우리 이 두 사람 잊고 지내자. 난 다연히 널 만나고 나서 새 인생 찾았으니 충분하다. 뭐 깐부가 그렇다면요. 네, 알겠어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깐부, 그만 나가요. 저희가 봐준다고 하자 두 부부는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연신 외치며 울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사모님이 내 발밑에서 사과하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래요. 그만하면 됐으니까 착하게 사세요. 우린 이만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부 인생 조져줬더니 진짜 별거 하나 없이 처절하게 망하네요. 아무튼 깐부가 복수는 충분하다고 해서 두 부부와는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편히 앉아서 깐부와 대화를 나누는데 손님이 와도 괜찮냐고 묻더군요. 다연아, 손님 한 명 와도 괜찮을까? 한 명이 아니라 10명도 좋습니다, 깐부. 여기가 깐부집인데 눈치 볼 거 없으니까 얼마든지 부르세요. 아이, 그럴 줄 알고 오라고 했어. 곧 도착할 거야. 아이, 어떤 손님이길래 입이 귀에 걸리셨을까? 아, 보람이구나. 맞죠? 아니, 보람인 자주 만나고 있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아서 궁금한 상태로 기다렸는데 곧 집안에 들어온 여자를 반기는 깐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 딸 오랜만이네.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아팠다면서 왜 연락하지 않은 거야? 아,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외국에 갈 일 없다고 했지? 응.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타지에서 사는 게 외롭고 힘들어서 아이 들어왔어. 그런데 여긴 어디야? 엄마의 새로운 일터야? 아니, 여긴 우리 집이야. 너 내 깐부한테 인사해라. 알고 보니 손님은 깐부의 딸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잘 보살펴주신 분이군요. 처음 봬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깐부한테 따님이 있다는 건 듣긴 했어요. 깐부랑 많이 닮으셨네요. 깐부? 그 단어 듣기 좋네요. 저희 엄마랑 깐부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깐부가 절 키워주셔서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인사 몇 마디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깐부가 자꾸 저와 딸을 쳐다보며 웃으셨어요. 깐부, 내 딸 어때? 딸내미, 내 깐부 어떠냐? 깐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너 눈치챘을 거 아니야. 내 딸이 너보다 4살이 많긴 하지만 아직 싱글이다. 얼굴 예쁘고 직업도 좋아. 아, 그러면 맞선 자리가 된 건가요? 그래. 깐부야, 내가 염치 없는 김에 선을 좀 넘어보자. 내 딸과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깐부의 말을 듣자 저와 따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진 씨라고 했죠? 네, 다현 씨. 우리 깐부 소원 들어줄까요? 그럴까요? 그럽시다. 오늘부터 만나봐요. 미진 씨는 이 집에서 남는 방 아무데나 쓰세요. 그럼 사귀자마자 동거부터 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어떻습니까? 뭐 깐부가 바라는 소원인데. 난 깐부의 말은 무조건 다 들어드립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별일이 다 생겼네요. 네, 그럼 양심 없지만 방 하나를 얻어 쓸게요.
깐부는 저희 두 사람이 만나보겠다고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기뻐했습니다. 저와 미진 씨는 함께 한 집에서 산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진 씨가 임신을 해서 서둘러야만 했답니다. 아이 타연아, 너 순둥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손자를. 깐부 놀리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깐부가 미진이랑 저를 이어주셨잖아요. 그래, 이게 다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이제야 내 인생에 이막이 시작됐어. 저도요. 깐부와 가족이 돼서 기쁘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요. 깐부, 어머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나의 깐부, 나의 사위, 그리고 나의 아들 타연아. 그렇게 저와 깐부는 한 집에서 가족이 되어 지내고 있답니다. 장모님의 또 다른 깐부인 보람이와 모친과도 자주 왕래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어릴 적 우울하고 슬펐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바꿔준 깐부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